안녕하세요. 범윤입니다. 저의 첫 파밍 가이드 컨텐츠는 바로 역병입니다. 최근 성유 가격이 은빛 성유가 80카, 금빛 성유가 1디바인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가 TFT에서 5개의 1디바인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가 가장 괜찮았던 방법은 시간당 10디바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부터 메마른 역병 갑충석을 사용한 도박성 파밍, 마지막으로 천벌과 전통의 뿔 달린 갑충석을 이용해 비교 실험을 진행해 보았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병 컨텐츠를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병 파밍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병 파밍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역병 유충, 요 노드를 통해서 많은 보스 몬트를 생성하고 여기 면역 반응 노드를 통해서 비고요 몬스터들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무의 역병 갑충석을 보면 강화의 탑이 각각 범위 내 역병 몬스터의 난이도와 보상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화의 탑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이 역병 몬스터의 보상을 또 증폭시켜주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도는 기본적으로 해안 8모드 사용했습니다. 이 지도 종류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해안이 편해서 해안에서 진행을 했어요. 지도는 이제 뭐 편하신 거, 좋은 거 고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지도 모드 중에 몬스터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어요. 그, 그 모드는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 역병 몬스터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켜야 할 그 역병 포자 그쪽으로 이제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리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만 뭐 딜이 충분하셔서 그 모드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아틀라스 패시브입니다. 아틀라스 패시브는 이렇게 찍고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병에서 엄청나게 많은 몬스터들을 잡고 그 보상을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붕 노드들하고 이 아이템 수량 노드들 그리고 이 희귀도 이쪽 부분을 다 집중적으로 찍어줬어요. 이 비고정 속성의 효과 증가 이 노드들도 다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역병 관련 노드들은 이제 이 역병 등장 확률 쪽 어디 있죠? 네, 이런데 역병 인카운터가 등장할 확률 이 노드들은 제외하고 거의 찍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찍었는데 이 템플러의 기발함은 제가 찍고 진행을 해보니까 별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노드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 노드들을 찍지 않고 진행해도 무난히 클리어가 가능해서 안 찍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좀 부족해서 클리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몬스터가 받는 피해 증가 이쪽 부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튼튼한 구조물을 찍게 되면 보스 몬스터를 하나 놓치더라도 이 영역 펌프가 살아있기 때문에 클리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노드를 빼고 진행하셔도 돼요. 이 면역 반응을 빼게 되면 역병 몬스터 생성 속도가 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리어가 이제 쉬워지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충석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개화의 역병 갑충석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역병 갑충석이 지역에서 발견하는 14등급 이상의 역병 걸린 지도가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로 등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우리가 이제 들어간 지도 내에서 발견하는 지도의 등급을
높이면 높일수록 유린당한 지도를 먹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쪽 높은 지도 등급 확률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포식자 쪽을 찍었는데 이 포식자나 청주교는 선택 사항이에요. 그냥 원하시는 거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파밍을 진행하다 보니까 몬스터들을 잡고 요새 지도를 꽤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요새 지도 복제를 좀 노리신다라고 하면 이 청주교 쪽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찍고 진행하시면 돼요. 갑충석은 첫 번째 로테이션에 역병, 고무, 개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로테이션은 여기에 메마른 심장의 역병 갑충석 이렇게까지 사용을 했어요. 요 갑충석을 이용한 도박성 파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갑충석 설명을 보시면 마지막에 역병 걸린 적을 많이 처치할수록 지역 내 역병 걸린 상자의 크기가 커지고 보상이 늘어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줄에 의해서 하나만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역병을 이제 도시다 보면 많은 역병 상자들이 나오는데 그 보상 상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그 보상 유형이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유랑 지도 그리고 화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대박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로테이션은 여기에 메마른을 빼고 요 천벌과 이게 요렇게 넣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 천벌을 넣은 이유는 이 희귀 몬스터가 역병 웨이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증폭된 유물 효과랑 더해져서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나올까라는 이제 궁금증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요렇게 10판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20판씩 진행을 했는데 세 번째랑 그리고 이 네 번째 요거까지 이용한 건 10번씩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번 진행했는데 크게 뭐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마지막은 이 2개를 빼고 이 전통의 뿔 달린 갑충석 요렇게 5개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파밍 로테이션 결과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쿼드에다가 첫 번째 로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아이템들을 다 몰아서 넣어 놨고요. 요게 웰시 엑자일을 기준으로 22디바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해안 팔모드 15카오스, 고무의 역병 갑충석 3카오스, 역병 갑충석 2카오스, 개화의 역병 갑충석 10카오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러프하게 잡아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세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로테이션에 20판 진행을 해서 총 600카오스 들어갔고요. 1 디바인 160 카오스 기준으로 3.75 디바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순수익이 18.25 디바인, 시간당 순수익이 12.1 디바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웰시 엑자일 기준이다 보니까 뭐 안 쓰는 잡템 그리고 이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가 TFT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판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한 10디반 이상은 그래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테이션입니다. 두 번째 로테이션은 19디바인 나왔습니다. 이 메마른 역병 갑충석 이용했던 파밍인데 이게 상자를 통해서 사실 얻은 게 없어요. 거의 잡템만 계속 먹어가지고 이 여기 보시면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성유도 없습니다. 성유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순수하게 몬스터들만 잡아서 얻은 아이템들이고 이 메마른 역병 갑충석이 웨이브에 나오는 몬스터를 증폭시켜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아이템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여기 비용을 계산해 보면 640 카오스가 나왔고요.
근데 메마른 역병 갑충석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2시간 걸렸고 시간당 순수익은 7.55 디바인. 근데 여기에 이제 운이 좀 좋아서 성유나 뭐 유린단지도 대박 한번 먹으면 조금 더 수익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로테이션입니다. 요거는 열판 기준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벌 여기 보시면 예, 천벌 이 열판 기준이에요. 열판에 10디바인 먹었습니다. 10디바인 먹었고 이게 딱 열판 돌았을 때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을 좀 계산을 해보면 440인데 아닙니다. 여기 18카우스, 20카우스, 30, 총 40카우스죠. 잘못 적어놨네요. 여기 400카우스고 이거를 160카우스 기준으로 하면 2.5 디바인. 그래서 시간당 순수익이 5.625 디바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이 오히려 뭐 아이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두 번째 찍은 건데 두 번째 웰시 액자를 기준으로 6.1 디바인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더 들어갔는데 이제 수익이 낮으니까 사실 뭐 크게 볼 게 없죠. 시간당 순수익 5.53 디바인 나왔습니다. 제일 안 좋은 수익을 보여줬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로테이션의 파밍이 가장 좋았다. 요 세 가지 갑충석 이용한 게 가장 좋았습니다. 시간당 순수익이. 그래서 이 역병 파밍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수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6티어 파밍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당 10디바인 이상이면 꽤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역병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파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단순합니다. 이 매핑 내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뭐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맵 들어가서 역병하고 보스 잡고 나오고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 단순함을 이용해서 파밍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단점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8모드에서 보스 몬스터하고 희귀 몬스터를 많이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고스펙이 아니더라도 이 타워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다고 보고 이 타워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후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렉이 있어요. 이 잡몹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잡몹들을 빨리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 렉이 심해서 잘못하면 튕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밍을 하실 분들은 잡몹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리뷰를 좀 총평해 보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역병 컨텐츠를 좋아해서 되게 재미있게 했던 파밍이거든요. 또 수익도 좋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렉 때문에 튕기는 상황이 좀 발생했다 보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매핑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반지 성유로 요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부여의 탑의 효과 그리고 사거리 25% 증가 요거를 사용했고 부여의 탑은 강화의 탑 3단계에서 오른쪽 선택하시면 지을 수 있는 타워고 범위 내에 있는 플레이어와 탑의 그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부여의 탑 효과 25% 증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성유를 한다 라고 하면 검정색하고 요 청록빛 요거 하시면 부여의 탑 사거리 25% 증가 요거를 부여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진행한 이제 맵핑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역병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포탈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죽게 되면 이 빠르게 복귀를 하기 위해서 포탈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실패 가능성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면 몬스터가 이제 오는 길을 좀 잘 보셨다가 이 역병 펌프를 사수하기 위한 슬로우 타워들을 건설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과 얼음 타워 설치를 했죠. 식으로. 그다음에 저 강화의 탑을 설치하는 이유는 부여의 탑을 설치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붕의 역병 갑충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갑충석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포탈들, 몬스터가 나오는 포탈들 근처에 강화의 탑을 건설해 줍니다. 시작이 되면 이렇게 보스 몬스터만 나오는 웨이브가 생겨요. 저기를 위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긴 하겠죠. 이 잡몹들은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빠르게 클리어링 해주시고 저걸 빨리빨리 클리어하지 않으면 렉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잡아주시고 보스 몬스터들을 많이 잡다 보면 점수에 여유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저 웨이브 근처에 설치해놨던 강화의 탑들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리고 부여의 탑 건설해 주시면 이 슬로우 타워들의 효과가 이제 증폭되기 때문에 굉장히 몬스터들이 느려지게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렉이 조금 심해요. 잡몹들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완료가 됐고 가운데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떨어지거든요. 골드들도 꽤 많이 떨어지고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패 케이스입니다. 여기 시작할 때 보시면 처음에 포탈을 설치를 안 하죠. 설치를 안 하고 동일하게 쭉 진행을 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몬스터한테 맞아서 죽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염소 인간한테 죽고 이제 다시 진행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포탈을 설치를 안 하니까 가는 길에 그냥 역병 펌프가 파괴돼 버리는 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탈을 설치하는 걸 추천드려요.